일단 투표를 해볼게요. 그 세 번째 세트를 옆방 거 영상으로 그냥 구경하고 할 거냐? 아니면 우리도 그냥 진행하자. 그거를 투표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끝나고 톡방에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후반부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기말고사 안 보기로 했고, 기말 대체 같은 느낌으로 나만의 앱 하나를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달려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안내문을 지금 우리 LMS 11주차짜리 올려놨고, 그거 살짝 구경하면 일단 오늘 본론 설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먼저 가실 분들 가시고, 그렇지 않고 오늘 한번 나 원래 생각했던 이런 거 있었는데 괜찮을까, 저랑 견적을 재보고 싶은 친구들은 저랑 얘기를 하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감은 제가 지금 요번에 담당하는 수업들 전부 다 만약에 후반부 프로젝트를 한다라면은 마감을 16주차 뒤 토요일로, 그래서 12월 21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4일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로 지금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토요일 밤 23시 59분 59초까지로 우리 LMS 16주차 자리에다가 관련한 항목을 나중에 마련을 해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오늘부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수업 시간 정도까지는 우리 20명 남짓 되는 친구들이 전부 다 대충 뭐 만들 것이다 간단하게 정해놓고 스타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일제 우리 막 그 아이스크림 주문하는 앱이라든가 그런 소위 유틸리티라고 말할 법한,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데이터 받아갖고 뒤에서 이런저런 작업 수행해두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그런 결과 중에 일부분을 구경해 볼 수 있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사용자의 기억력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메모 같은 거 저장해놨다 나중에 보여준다거나, 일정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밤 뭐 먹었는지 입력하면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이런 메시지 출력한다든가, 그런 느낌의 유틸리티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앱을 만드는 파트가 있을 거고, 그런 주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방금 전에 봤던 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TPS를 잰다라든가, 아니면 순발력 측정 프로그램 좀 더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거라든가와 같이 아마도 추가적인 스레드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간단한 뷰들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간단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일종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그런 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두 가지 컨셉트들 중에 어떤 거를 본인이 선호하는지를 먼저 골라놓고, 그러면 나는 어떤 유틸리티, 어떤 게임 만들 거냐를 조금씩 구체화를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이 무슨 앱을 만들 거냐를 정하는 타이밍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시점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앱을 최종 버전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짜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가 만들려는 앱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화면 하나 메인 액티비티만 써서 구성해 놓는 그런 초기 버전을,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앞에다 깔아 놓고 저랑 같이 이제 요게 지금 초기 버전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최종 버전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와 같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하고, 대충 우리 기말 시즌 직전쯤 가서부터 이제 짤막하게 여러분이 실제로 제출하기 위한 최종 버전을 만드는 식으로 스케줄을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자, 그래서 목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무슨 앱 만들 거냐는 여러분이 정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20명 친구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동등한 사이즈의, 동등한 규모의 목표를 잡아놓고 스타트 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밸런스를 맞춰볼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승리하는 게임을 만든다. 너무 간단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빨간 버튼을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누르지 못하게, 누르기 어렵게 만들 거냐, 뭐 그런 디테일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웨이트를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엄청 복잡한 유틸리티 만들고 싶은데요 한다면, 이거는 우리 한 달 안에 아마 못 만들 거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엄청 어려운 주제니까 이 부분은 적당히 생략하고 등등 그렇게 규모를 줄여서 진행합시다와 같이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 몇 가지 차관 사항들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자, 유틸리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예를 들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올린다면 과연 다운로드가 몇 건이나 나올 거냐,
전 세계 70억 명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거냐가 전혀 감이 안 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쓸 앱이다. 심지어 나조차도 쓰지 않을 것 같은 앱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주제로 삼아서 이번 한 학기 동안 한 달 동안 진행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만든다면 기왕이면은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을 위한 애기들의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한 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순발력이라든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도우미 앱을 만든다든가 도우미 게임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컨셉트를 잡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내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은 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걸 과연 누가 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 그래도 그거를 목표로 삼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아까랑은 좀 배치되는 얘기기는 한데 여러분이 단순히 뭐뭐 하는 앱을 만들 거예요 까지만 하면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고통을 겪냐? 그 앱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한데 그것들 중에 내가 어떤 거를 골라서 내 앱에다가 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다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반대로 나는 이런 앱을 만들 건데 나는 이 앱을 어떤 느낌으로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만들 거냐를 여러분이 추가로 고민을 해보고 우리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목표 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리 고민을 해두고 저랑 같이 스타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 보내고 받는 거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보내고 받고 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도착한 문자들, 보낸 문자들 막 그런 거 지금 뒤에 잔뜩 저장돼 있을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들, 스마트폰들은 보통 소위 말하는 스레드 방식으로 보낸 메시지, 받는 메시지를 구경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문자 목록을 보든 카톡 채팅방 목록을 보든 내가 지금 누구와의 대화를 하고 있었냐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또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나열될 거예요. 그걸 누르면 그 사람이랑 보낸 문자, 받은 문자가 예를 들면 보낸 문자는 오른편에 보이고 받은 문자는 왼편에 보이고 말풍선들이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간 순으로 그 사람이랑 보낸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일렬로 쭉 나열해서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스레드라고 표현을 해요. 스레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쓰셨을 법한 소위 피처폰이라고 부르던 세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냐? 문자 키를 누르면 받은 문자함, 보낸 문자함 이런 식으로 몇 통 들어있는지 나옵니다. 80통까지밖에 저장 안 되고 막 그딴 식이었어요. 그래서 받은 문자함을 까면 이제 시간 순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받은 문자,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받은 문자와 같은 느낌으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냐가 아니라 단순히 받은 문자들은 80개 있다. 보낸 문자는 200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받고 내가 어떤 문자를 보냈나 확인하려면 다시 백 버튼 연타를 하고 보낸 문자함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왼쪽 화살표 누르든가 해서 보낸 문자함도 비슷한 느낌으로 결국은 시간 순으로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서 그 당시의 대화를 유출을 해야 됐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스레드 방식으로 만들든 옛날 버전 피처폰 방식으로 만들든 간에 그런 느낌의 문자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라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앱을 어떤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문자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만들 거냐 예를 들면 자 받은 메시지 하나를 골랐을 때 바로 버튼 하나만 딸깍을 하면 그 번호한테 그 사람한테 내가 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밀어 넣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영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뭐 신청 같은 거 받을 때마다 적당히 그때그때 답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버전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스레드 방식이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지금 그런 문자 메시지 잔뜩 저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결제라고 적혀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구경을 해보고 싶다. 긴급이라든가 등등 그런 지금 문자 메시지 본문 안에 있는 각각의 글자들 중에 내가 지금 검색하고자 하는
그런 글자들이 들어있는 애들만 추려가지고 별도의 목록으로 띄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 하면 얘는 아까 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고 받는 앱이 될 겁니다. 자, 그것들 중에 뭘 고를지도 여러분 자유예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게 뭐 하는 앱을 만들 거예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아니면 전체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더 힘을 실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디테일을 살려서 만들어 보겠다와 같은 일종의 무게중심을 하나를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전체 내용을 플랫하게 이 부분 30%, 이 부분 30% 이렇게 균등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주제를 정하는 시점에 어떤 부분이 몇 퍼센트나 지분을 차지할지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부분은 대충대충 만든다 쳐도 내가 이 앱의 이 부분만큼은 지금 신경 써서 만들어 보고 싶다 와 같은 느낌으로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중에 기말고사 기간 되면은 과연 내가 이 앱을 만드는 게 평점이 더 높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과목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게 평점이 더 높을 것이냐와 같은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씩 주제 정하기 했던, 목표 정하기 했었던 시절에 나의 이미지,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이디얼한 이상향이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부분까지만 내가 원래 무게중심으로 중점사항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일단 잘 챙겨갖고 16주차 토요일날 내야겠다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 주제 정했다 면담을 요청할 때 이거 그래서 중점사항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못 골랐다면 같이 고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뷰들 사이에 데이터 흐름 직접 뭐 get 텍스트에서 들고 와서 set 텍스트에서 담고 막 그런 짓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뷰랑 뷰 사이에 데이터 흐름이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레이아웃에 add 뷰를 할 때 파람스에다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그 포함되어 있는 뷰의 어트리뷰트를 변경할 때 자동적으로 후속적으로 다른 뷰들의 어트리뷰트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와 같은 것들을 구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메인 액티비티라는 하나의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내 앱에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구성을 하고 걔네들 사이에 코드 실행 흐름 전환이라든가 데이터 흐름 보내고 받고라든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내 핸드폰 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 앱 안에서, 좀 더 정밀하게는 그 앱의 메모리 위에, 동일한 메모리 위에 뭔가를 담아놨다가 꺼내서 다른 곳에 담는다든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카카오톡 앱 같은 거 켜면 보통 그 노란색 버튼을 누르는 이유가 나한테 새로 온 메시지가 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앱을 처음 켤 때는 당연스럽게도 새로운 메시지는 내 핸드폰에는 저장돼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 서버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새로운 메시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앱을 켤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라는 앱은 일단 가장 먼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카카오 서버 문 두들기고 이 사람한테 온 새로운 메시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다른 컴퓨터에서 일단 다운로드를 해와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여주든 뭔가 작업을 수행하려면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에, 이 앱에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는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그쪽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후반부 프로젝트 할 때도 앱 바깥, 핸드폰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은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막 그런 거를 도입을 한다든가 인터넷 뭐 웹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걸 원본 데이터 삼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구해서 보여준다라든가 를 만들어 놓는다 하셔도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 점수를 산정할 때 제외를 해놓고 배제를 해놓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들 들고 와서 거기에 있는 가장 잦은 빈도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뭐냐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일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앱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그거를 매번 앱을 켤 때마다
현재 시점에 2024년 매돌 매치 현재 시점에 글자들을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해서 보여주는 걸 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뒤에서 스트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미리 신문 기사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적절한 데이터를 키보드를 쳐서 수동으로 미리 담아둔 다음에 그렇게 담아둔 데이터를 읽어와서 걔네 리소스로 담아둘 수 있겠죠. 걔네들 읽어와서 마치 그게 오늘 최신 신문 기사인 것처럼 미리 마련해둔 코드를 실행하고 트렌드를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두 가지 버전, 진짜로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버전이랑 여러분이 가짜로 미리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쓰는 버전이 점수가 똑같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진짜로 인터넷 검색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만들고 싶다라면 뭐 겨울방학 이후에 여유 시간 동안 만드는 걸로 하시고 일단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도 동작할 수 있을 법한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 물량만 확보를 하면 진짜로 잘 동작할 수 있을 법한 가짜 버전 내지는 시뮬레이션 버전을 만든다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건 인터넷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파일이 포함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만든다 칩시다. 게임의 최고 기록을 저장을 해두도록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저장이 되지 않아도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한다라는 건 다음번에 두 번째로 앱을 켰을 때 내가 이전에 3만 점 최고 점수 땄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앱을 켠 이래에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었냐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앱을 껐다가 다시 켜면 그 정보는 싹 날아가 버리고 아예 맨땅에서 처음 시작하도록 구성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에 한 달 동안 신경 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앱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감내할 수 있는 가치관 내지는 팩터들에 집중을 해서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벼운 앱, 그냥 간단히 만들 수 있을 법한 앱 내지는 게임을 먼저 상상을 해보시고 걔를 좀 더 아까 전 그 중점사항 포함해서 좀 더 그럴싸한 디테일을 살린다면 어떤 부분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게임을 만든다라면 그런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사용자가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어느 부분을 살리면 될 거냐와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촐한 목표 예시들 3가지 정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pdf 파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기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앱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저랑 같이 구경하는 용도로 일단 먼저 만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먼저 깔아 놓고 그걸 토대로 최종 버전의 사이즈를 어디까지 할 거냐를 저랑 같이 협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관련한 내용이에요. 기한은 30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주차 토요일이 정규 마감이고 그때까지 제출하시면 아무튼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학교는 2학기 성적을 제가 크리스마스 직후까지는 존버를 할 수 있어요. 안 올리고. 그 이후까지 언제까지는 반드시 올려야 되고 그 이후부터 얼마만큼 이제 정정기간 들어가고 등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좀 늦었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전날 밤 23시 59분까지 내시면 일단 기한 점수 15점을 제물로 삼아서 수렴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시점에 이제 크리스마스 저도 놀아야 될 거잖아요. 아마도 놀지 않고 채점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진짜 학점을 산정해서 올려야 되니까 일단은 가급적이면 21일 안에 그다음에 혹시나 늦는다 하더라도 24일 전에 올려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제출하셔도 미제출로 간주를 하고 따라서 프로젝트 전체 점수를 0점으로 간주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할 때는 이제 그 우리 과제 넘버원 제출할 때 익스포트 해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저랑 똑같이 했는데 잘 되고 어떤 친구는 잘 안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여러분 앱이 잘 실행됐어요.
아, 기분 좋아요. 압축해서 냈더니 제 노트북에선 그게 실행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자식이 되는 거겠지만 아무튼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내 앱을 실행하고 중요한 기능 동작하는 거를 수행해 보시고 그 현장을 여러분 모니터 화면이라든가 등등을 캡처를 해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갖고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살짝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 모니터 화면 캡처하고 있는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가 일단 오픈 소스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맥에서도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맥에는 기본 그 화면 녹화하는 툴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그냥 인터넷에서 적당히 OBS 스튜디오 치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충 이런 푸르딩딩한 화면에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거 딸깍만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하시면 설치가 될 거고 설치가 끝나면 이런 느낌으로 창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저는 실제 녹화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간에 자, 아마도 왼쪽에 소스 목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소리 녹음하고 있고요. 노트북으로. 그 다음에 화면 캡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 내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온다 라면 소스 목록에 더하기를 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시면 돼요. 모니터가 여러 대 있다라면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모니터 하나만 놔두고 뽑은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화면 잘 나오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마도 지금 우리 LMS가 이제 온라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용량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다른 세팅들은 그렇게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막 이런저런 세팅이 있는데 얘네들 크게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다짜고짜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 진짜로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Alt 탭 같은 거 해도 계속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돌아가서 Shift F10 눌러갖고 진행하고 대충 다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린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캡처 결과에 해당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을 것이고 왼쪽 위에 파일 메뉴 보시면 녹화본 보이기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보면 저는 지금 계속 누적을 시켜놔서 이렇게 많기는 한데 아무튼 오늘 날짜 방금 전 시각 적혀있는 .mkv 파일이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또는 mp4 파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 더블 클릭해서 구경했을 때 진짜 캡처 잘 돼 있는 것 같네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동영상 파일을 같이 동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리 캡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소리 캡처는 마이크로 여러분이 컴퓨터 밖에서 입력하는 소리를 캡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역시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안 하고 있고 마이크를 써서 입력하는 것만 지금 캡처한 채로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귀찮다, 동영상 찍긴 해야 되는데 저런 거 다운받기 싫다라면 폰카로 찍으셔도 됩니다. 폰카로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 그러니까 핸드폰 옆에다 세운 다음에 동영상 촬영 버튼 누르고 한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걸로 하면 내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mp4 파일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저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안드로이드 핸드폰으로 지금 내 앱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라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밑에다 깔아놓고 이제 동생이라든가 가족분들의 핸드폰을 따로 들고 와서 그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을 폰카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남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익스포트한 .zip 파일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랑 동영상 파일이랑 두 개를 모아서 그거를 둘 다 한꺼번에 다시 한번 압축해서 최종 버전 제출하는 곳에다가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제 앱은 어느 부분을 캡처를 해서 올리면 될까요? 혹시나 감이 잘 안 온다면 역시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견적을 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종의 보험이니까 막 너무 공들여서 찍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만일의 사태에 제 노트북에서 잘 안 열리는 초유의 사태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전화하는 싫어할 거잖아요.
그죠? 24일 마감했는데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빵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기 위해 캡처를 해서 같이 올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기한 점수고, 그 다음에 목표 점수, 정량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의 앱이 만족한다면 돼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3개 이상 써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그 액티비티인가 뭔가 하는 게 세 번째 세트 내용이기는 해요. 만약에 그 액티비티인가 뭔가를 도입하지 않겠다, 우리 그 로그인 기능 간단하게 구성해 본 적 있잖아요.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 건으로 바꿨다가 비지블로 바꿨다가 해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액티비티 하나에 레이아웃 여러 개를 깔아놓고 그것들 중에 하나만 보여주는 식으로 화면을 구성해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그런 느낌으로 3개의 화면을 각각 구성한다면 그때는 요 정량적인 점수에서 여기에서 10점 대신 3점을, 그러니까 7점을 까고 기회비용으로 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3개를 쓸 거냐, 아니면 액티비티 하나로 놔두고 화면 여러 개 구성할 거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3가지 서로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게임이다 그러면 시작 화면, 프레스 어쩌고 스타트 막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게임을 진행하는 화면 존재할 것이고, 게임 오버 됐을 때 점수 몇 점입니다, 결과 보여주는 화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앱의 가장 중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데이터가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아이스크림 주문하는 앱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몇 칼로리인데 그 인트 값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뭔가가 최소 하나는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최소 3가지 서로 다른 시점들에 또는 서로 다른 뷰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더하기 빼기 지지고 볶고해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이스크림 주문하는 앱 같은 경우는 각각 체크박스 눌렀냐 안 눌렀냐 해갖고 꽤 많은 뷰들에서 어트리뷰트들 들고 와서 결과적으로 더하기 해가지고 최종 칼로리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예를 들면 걸린 시간이라든가 점수라든가와 같은 인트 값들이 존재할 때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가 일단은 존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칼로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일정 5개 입력해 놓고 4개를 달성했다. 그럼 80%라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활용해서 사용자한테 프로그레스 바로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뭡니까? 물어봐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채워드릴 테니까 아마도 보통은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점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주제 정하기 등등 하면서 조율해 둔 여러분 앱의 목표를, 정량적인 목표를 다 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달성했으면 10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부분 점수 같은 느낌으로 정량적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간하면 얘도 전부 다 10점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중점사항, 요 앱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0점 만점에 30% 정도를 비중을 할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조금 주관적인 느낌으로 어떤 친구가 가장 열심히 했냐 같은 느낌으로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뭐 우리는 절평 수업이니까 막 누구는 0점 주고 누구는 30점 주고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조건보다는 정성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점 사항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중에 변심하셔도 돼요.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 그때 과제 코멘트 적는 곳에다가 느낀 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앱의 중점 사항은 뭡니다 라고 텍스트로 적어두시면 제가 그거를 읽고 여러분의 영상을 보거나 여러분의 프로젝트 직접 열어서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잘 반영을 해놨나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30%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하는 한 글자 이상의 공백을 제외한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일단은 10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기한 안에 느낀 점을 내시면 일단 40%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 3개 등등 정량적인 조건 만족하시면 70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30점은 약간 좀 주관적인 느낌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 특별히 궁금한 점 없으시면 당연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일단은 이 프로젝트 관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 캡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다운로드해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몇몇 친구들은 코로나 세대잖아요. 우리 대온라인 시대에서 축적해온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그런 당신들한테 편한 방식으로 캡처해서 올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남은 시간은 뭐 지금 주제 생각난 게 있다 목표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이거 괜찮을까요? 견적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점수 그 다음에 답안지 확인하고 싶다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답안지 보여드릴게요. 점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일찍 집에 갔다가 조금 이따 제가 투표 올릴게요. 그 투표 진행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얘기하는 수업 본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촬영도 여기까지 해두고